물소 2마리를 팔아서 13살 소년 하나에게 올인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말이죠. 수학 교과서도 과학 시간도 모두 사라졌어요. 오직 한국어 발음 교정만 남겨두고 말입니다. 이 아이 하나가 실패하면 우리 마을이 끝난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미친 짓처럼 보였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2년 후 그 미친 짓이 마을 전체를 바꿔놨습니다. 한 소년이 한국어로 벌어온 돈으로 가족의 빚을 갚았고 마을에 도서관이 생겼어요. 그의 제자들이 하나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시작했죠. 김치를 먹다가 쓰러진 네팔 소년 앞에서 한국 사람들이 보인 반응, 13살 아이가 한국에서 삼촌이라 불리게 된 진짜 이유, 그리고 한 명의 성공이 어떻게 마을 전체의 운명을 뒤바꿔 놓았는지. 당신도 언어 때문에 좌절해 본 적 있으시죠? 소통이 안 돼서 억울했던 순간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언어가 가진 진짜 힘을 깨닫게 될 거예요. 과연 한국어 하나가 정말로 절망에 빠진 마을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현실을 함께 목격해 보시죠.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저는 이사벨 크레거입니다. WHO 언어보건국에서 일하며 세계 곳곳을 다니는 것이 제 일이죠. 언어와 건강의 관계를 연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네팔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본 광경은 제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그날 아침 마을 회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학 시간표도 과학 교재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들은 모두 한 방향을 보며 똑같은 말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안입니다. 발음 하나하나를 정확히 맞추려고 애쓰는 아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벽에 붙은 포스터를 보니 더욱 놀랐어요. 이 아이 하나가 한국어를 잘 배우면 마을 전체가 살아납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다른 성공 신화인가? 한 나라의 언어가 이렇게 절대적일 수 있을까? 제 마음 한구석엔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몇 년 전 동생이 서울에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의사소통 문제로 고생했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언어의 벽이 얼마나 높고 차가운지 이미 경험했으니까요. 동생은 결국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독일로 돌아와야 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진지한 표정의 소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더 정확하게 발음을 따라하고 있었죠. 선생님이 좋아요라고 말할 때마다 그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저 아이가 리안이에요. 마을 이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희망이죠. 리안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서 저는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단순한 교육이 아닌 생존을 위한 몸부림 같은 것 말입니다.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는 모습도 신기했어요. 김치를 먹으며 맛있다라고 한글로 말하는 연습을 하더군요. 한국 음식에 익숙해지려는 노력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리안을 처음 제대로 만난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시간에 그 아이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물소에게 사료를 주고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우며 하루를 시작하더군요. 그런 다음에야 한국어 공부를 위해 회관으로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리안이 저에게 인사했을 때 그 발음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마치 서울에서 태어난 아이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리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3살 아이가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신기했죠. 리안의 방에 들어가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벽에는 BTS 포스터와 함께 한국 지도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EPS 토픽 문제집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한국어로 살아간다라고 손글씨로 쓴 메모도 보였어요. 침대 옆에는 작은 한국 국기까지 꽂혀 있었습니다. 이 국기는 왜 꽂아놨니? 제가 물었을 때 리안이 대답했어요. 매일 아침 이 국기를 보면서 각오를 다져요. 한국은 제게 꿈의 나라거든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3살 아이에게 한 나라가
이렇게 절실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제가 물었을 때 리안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무거웠습니다. 전 한국어로 우리 가족을 구할 거예요. 그 말에 담긴 절실함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어린아이가 가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우면서도 숭고해 보였거든요. 리안의 누나 마야가 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한국어만 생각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대사를 따라하고 뉴스를 들으며 발음을 연습하죠. 그녀의 눈에서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가끔 꿈에서도 한국말로 중얼거린다니까요. 힘들지 않니? 제가 리안에게 물었을 때 그 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 가족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사명이라는 것을 말이죠. 저녁이 되어 리안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쉐도잉 연습을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장면, 한 대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에서 저는 언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어요. 리안의 아버지 비마를 만나면서 저는 이 가족의 절박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묵한 분이었지만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눈빛이 달라졌어요. 깊은 주름 사이로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애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큰아들을 중동에 보냈었어요. 비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언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안에게는 모든 걸 걸기로 했어요. 사람을 보내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언어를 보내는 거예요. 정말 모든 걸 걸었다는 게 과장이 아니었어요. 가족은 10년 동안 모은 저축과 물소 2마리를 팔아 리안의 한국어 교육비를 마련했습니다. 그 돈으로 개인 튜터를 고용하고 한국 교재를 주문하고 인터넷까지 설치했어요. 마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죠.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주 발음 교정 대회를 열고 김치 담그기 수업까지 운영하며 리안을 도왔습니다. 할머니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억양을 연구하고 아저씨들은 한국 뉴스를 틀어놓고 리안과 함께 듣기 연습을 했어요. 온 마을이 하나의 교실이 된 셈이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생존이에요. 마을 이장이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리안이 성공하면 우리 마을에도 희망이 생겨요. 다른 아이들도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한 아이에게 이렇게 큰 짐을 지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EPS 시험을 앞두고 마을 전체가 회관에 모여 기도회를 여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들이 리안의 손을 잡고 자라고 와라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한 아이의 성공을 위해 모두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사벨 선생님, 리안의 어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우린 이 아이 하나에 목숨을 겁니다. 다들 도와줘야죠. 그녀의 말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패는 생각할 수 없다는 각오 말이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생존 프로젝트라는 것을요. 모든 것을 한 점에 집중시켜 돌파구를 찾으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어요. 시험 당일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에 합격자 명단이 뜨는 순간까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리안 쿠마르.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합격이다. 그 순간 회관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터져나갔어요. 할머니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기뻐했습니다. 리안 본인은 너무 놀란 나머지 한동안 말을 못하더군요. 형 이름 나왔어요. 정말 합격이에요. 동생들이 리안을 끌어안으며 외쳤습니다. 비말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10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출국 준비는 마을 전체의 축제가 되었어요. 리안은 매일 서울 지하철 소리로 알람을 맞추고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연습까지 하며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리안에게 한국에서 필요할 물건들을 하나씩 챙겨주었어요. 한국 가서 김치 잘 먹어야 한다.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 김치보다 훨씬 맛있을 거야. 리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할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하지만 한국 김치도 열심히 먹을게요. 공항으로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따라왔어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아이를 배웅하기 위해 모인 거였습니다. 리안, 우리 자랑이야. 건강하게 잘 지내라. 수많은 응원의 목소리들이 터미널을 가득 채웠어요. 리안이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저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을 모두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아이 하나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새삼 느꼈거든요. 출국장 너머로 사라지는 리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하나가 나라 전체를 품게 될지도 몰라. 그리고 그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인천공항에 내린 리안의 첫인상을 들었을 때 저도 함께 감격했어요. 전광판에 떠있는 깨끗한 한글, 빠르고 질서 있는 사람들. 리안은 감격했다고 했습니다. 이 발음. 제가 수백 번 연습했던 그 말이에요. 하지만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작업장에서 첫 주가 지나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거든요. 리안의 발음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현지에서는 여전히 어눌하다고 여겨졌어요. 동료들은 역시 외국인이네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더군요. 말이 좀 이상해. 한국인 동료가 리안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좀 더 연습해야겠어. 리안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부족하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음식이었어요. 회사 구내식당에서 김치를 먹다가 리안이 갑자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네팔에서 급하게 치료받은 치아 충전재가 빠진 거였어요. 매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동료들은 수군댔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은 김치 못 먹지. 적응이 안 되나 봐. 그런 말들이 리안에게는 화살처럼 꽂혔어요. 그날 밤 리안은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난 아직 부족해요. 기숙사로 돌아온 리안은 거울 앞에 서서 발음 연습을 또 시작했어요. 새벽까지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를 수백 번 반복하면서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때 룸메이트인 베트남 청년 트롱이 리안을 위로했어요. 형, 첫 달은 누구나 힘들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트롱의 따뜻한 말이 리안에게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여기선 마음이 먼저 버텨야 해요. 하지만 리안의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트롱이 리안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형, 음식이 아니라 건강 문제일 수도 있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는 리안을 인근 치과로 데려갔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저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치과에 들어서자마자 간호사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아, 네팔이세요? 괜찮아요. 잘 도와드릴게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리안의 긴장이 조금 풀어지는 게 보였어요. 의사는 리안의 치아를 꼼꼼히 살펴본 후 설명했습니다. 충전재가 손상되어서 염증이 생겼네요. 다시 치료해드릴게요. 모든 설명이 한국어와 영어로 병행되었고 치료 과정도 자세히 안내해 주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비용이었습니다. 리안이 걱정하며 얼마예요? 라고 물었을 때 간호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많이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나온 비용은 네팔에서 치료받을 때의 10분의 1도 안 되었어요. 치료가 끝난 후 간호사가 리안에게 말했습니다. 형, 여기서도 가족처럼 생각하세요. 여기도 형의 나라이기도 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리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몇 년 전 제 동생이 서울에서 겪었던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요. 의료진들은 외국인 환자를 배려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한국은 내가 오해했던 나라였네요.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리아는 치과를 나오면서 김치를 다시 먹어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구내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며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 리안의 모습을 보며 동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제 진짜 적응하는구나. 김 대리가 리안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담긴 따뜻함을 리안도 느꼈을 거예요. 몇 주 후 회사 대표 이준호가 리안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가족들이 너를 보고 싶어 한다고. 리안은 긴장하면서도 기대에 차서 따라갔습니다. 대표의 집에 도착하니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 펼쳐졌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그리고 따뜻한 유자차까지. 대표의 부인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리안 씨, 편하게 드세요.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대표의 아이들이 리안을 만났을 때였어요. 7살, 5살 된 아이들이 리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삼촌, 삼촌이 왔다. 아이들은 리안을 진짜 삼촌처럼 반겨주었어요. 넌 우리 가족이야. 대표가 리안에게 말했습니다. 삼촌이야, 알았지? 그 말을 들은 리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네팔에서 온 13살 소년이 한국에서 삼촌이 되는 순간이었죠. 아이들은 리안에게 한국 놀이를 가르쳐 주었어요. 딱지치기, 구슬치기까지. 리안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고 아이들은 삼촌 잘한다 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언어를 넘어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대표가 말했습니다. 여기선 사람 먼저예요. 일은 그 다음이지. 그리고 리안에게 물었어요. 네팔 가족들은 잘 계시지? 리안은 감격하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리안이 기숙사로 돌아가면서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한국에서 가족을 만난 기분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그냥 일자리가 아니었어요. 언어가 사람을 연결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회사 스피치 대회에서 리안이 대표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의 발표 주제는 한국어와 저의 꿈이었습니다. 무대에 선 리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 한국어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났습니다. 2년 후 리안이 네팔로 돌아오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는 마을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안, 우리 모두의 자랑. 한국에서 온 우리 아들. 환영 인파가 터미널을 가득 메웠습니다. 리안의 모습은 2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키도 훨씬 커졌고 말하는 방식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의 눈빛이었어요. 절망이 아닌 희망, 두려움이 아닌 확신으로 가득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안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저는 리안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발음은 이제 정말로 완벽했고 자연스러웠어요. 리안은 마을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번 돈으로 가족의 빚을 갚았고 새로운 집도 지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희망을 가져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한국어는 어렵지 않아요. 마을 회관에 작은 도서관이 생겼어요. 이름은 리안 한국어 희망센터였습니다. 리안이 직접 한국에서 가져온 교재들과 한국 친구들이 보내준 책들로 가득했죠. 벽에는 한국 지도와 함께 꿈은 언어를 통해 현실이 된다는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리안은 이제 마을의 한국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국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의 수업 방식은 달랐습니다. 문법보다는 감정을, 암기보다는 체험을 중시했거든요. 안녕하세요를 말할 때는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말해야 해요. 리안이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음을 알아봐요. 진심이 통해요. 아이들은 리안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었죠. 몇 달 후 리안의 제자 중 한 명이 EPS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을 전체가 또다시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리안의 방법이 통했다. 이제 우리도 희망이 있다. 사람들의 얼굴에 환희가 가득했습니다. 리안은 제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사벨 선생님, 한국어는 저에게 기회였고 이 마을에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치료였어요. 절망을 희망으로,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준 치료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안이 옳았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꿈을 현실로 만드는 치료제였어요. WHO 본부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한국의 성공이 아니라 사람과 마음이 연결된 언어의 기적이었다. 한국어는 한 소년에게는 생존의 도구였고 한 가족에게는 희망의 씨앗이었으며 한 마을에게는 변화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치료였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리안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는 이제 네팔 전역에서 유명한 한국어 강사가 되었고 수백 명의 제자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어요. 선생님, 제가 한국어로 꿈을 이룬 것처럼 다른 아이들도 자신만의 언어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리안이 최근에 보내온 메시지입니다. 그 말을 읽으며 저는 웃음이 났어요. 13살 소년이었던 리안이 이제는 꿈을 심어주는 어른이 되어 있었거든요. 한국어는 정말로 치료였습니다. 리안에게도 그의 가족에게도 마을에게도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저에게도 말이에요. 언어가 가진 힘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상처를 아물게 하고 희망을 키우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힘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리안이 꿈을 키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어라는 다리를 통해 새로운 세상과 만나고 있겠죠. 그 모든 만남이 치유와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도 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